한서대 합격할 거라고 처음에 입시 준비할 때 생각했으면 못했어요. 저는 한서대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한서대는 다른 어나더 레벨을 가는 거다. 그래서 생각도 못했죠. 그래도 여기 와서 잘 됐죠? 당연하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랜만에 이 구도로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항공과 입시가 끝났죠. 25학년도 입시가 끝나서 이제 합격자 결과들이 쫙 나온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선호하는 학교에 합격생,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배님들이죠. 한 분 한 분 모셔가지고 어떤 과정으로 합격했는지 인터뷰의 첫 번째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초 스파르타와 모의 면접을 참여한 이번 한서대학교 항공관광학과 교과 전형에 붙은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서대학교랑 삼육대학교랑 이제 이런 4년제 위주의 이제 목표를 두고 있었는데 또 본인이 가장 1순위로 생각했던 한서대학교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기쁜 마음에 또 준비생들이 또 이런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솔직하게 다양한 이유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이전에는 저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전에 타 학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타 학원에서는 많은 친구들과 만나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학원을 다니면서 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그때 딱 선생님 특강을 딱 듣게 되어서 선생님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서울에서 했던 특강 그때 왔었군요. 네. 그러면 그 이전에 학원은 어느 정도 다녔었어요? 1년 정도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지방에 살아서 성적도 함께 챙겨야 되고 면접도 같이 챙겨야 돼서 많이 다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서울 쪽에 있는 학원 다녔었던 거네요? 네네. 그럼 엄청 힘들게 다녔었겠다. 그럼 이제 결정적인 수업 신청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작년 7월 12일에 선생님의 항공과 입시 파워 특강을 통해서 선생님 수업을 듣고 저도 꼭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의 발성과 목소리를 듣고 저도 저런 목소리를 꼭 갖고 싶다 생각해서 선생님을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제 유튜브 채널 영상들은 종종 찾아봤었나요? 당연하죠. 언제부터 그럼 저를 알고 있었어요? 저 거의 초반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럼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군요. 근데 제가 막 고등학교 수업을 하는지는 잘 몰랐었죠. 네, 잘 몰랐어요. 그렇죠. 성인만 하는 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본인의 간단한 스펙을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한서대 이제 기준 내신이 몇 등급이었고 키는 얼마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인문계인지 특성화인지 이런 것들도. 저는 일단 인문고를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한서대 기준 4.5로 성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일단 4.5면 내신이 이제 한서대 기준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보통 좀 2, 3, 좀 높은 분들은 1점 후반대도 많은데 그러면 일단 면접 실력이 이런 좀 점수 반영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4대 6이라고 하지만 이제 내신이 6이고 면접이 4지만 그 40%에 달하는 점수를 좀 가득 채워받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한 3달 정도 함께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본인이 수업에서 가장 집중했던 건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저는 일단 테디쌤께서 내주신 숙제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하자 이 마인드로 약 100일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과제도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하자 이 마인드를 가지고 미소 영상 5분 촬영이 있으면 혼자 5분, 10분 더 찍고 또 영상이 50번 촬영이 숙제면 마음이 드는 영상이 나올 때까지 100번, 한 200번까지 찍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기억나는 게 저희가 이제 초초 스파르타 하면서 거의 매주 평가처럼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제일 처음에 등급을 줘요.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런 실력에 대한 어떤 상태를 주는데 처음에 C 등급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답이 없다. 너 어떡하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심정은 어땠고 그리고 그 이후에 되게 잘해줘서 A 등급 받고 칭찬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좀 어떤 부분에 달라지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좀 풀자면 2주차 모의 면접 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칭찬을 해줘서 정말 신나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2주차 때는 나 칭찬받았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3주차 때 딱 평가를 받는데 C를 받아서 굉장히 잠깐 울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는 정말 각성하고 진짜 다음 주는 다른 모습을 꼭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다음 면접 때는 B, 그 최종평가 때는 A를 맞아서 끝냈습니다. 맞아.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엄청 잘해졌는데 그럼 그때 하루에 몇 시간
시간 정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많이 할 때는 눈 떠 있을 때는 진짜 아이패드 두고 키보드로 다 답변 수정하고 영상 찍고 미소는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잠자기 전까지는 진짜 다 계속 영상을 찍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전에 학원 다녔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게 있었고 또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저와 함께 하면서는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두 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쉬운 것은 먼저 대형 학원이어서 선생님께서 저를 직접 못 봐주시고 제가 어떻게 구체적인 방향성을 좀 알려주지 못하셔서 좀 많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첫 번째로는 데일리 과제입니다. 데일리 과제에는 표현력 연습, 미소 영상, 감사일기, 즉석 시사, 즉석 답변, 쇼호스트가 다 데일리 과제입니다. 많긴 많네요. 네, 100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 전달력과 안정감이 좀 생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패스 앤 페일입니다. 테디쌤께서 답변을 수정해 주신 후 매 수업마다 이듬쌤께서 저희 반 친구들 영상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 억양이랑 표정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주셔서 가장 도움이 됐던 수업 중 하나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많은 숙제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숙제가 많아서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집 가는 길부터 이 숙제를 차근차근 시작을 했고 또 주말에는 무조건 안방에서 에어컨을 켜고 하루 종일 답변 수정 그리고 영상 촬영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요. 숙제가 진짜 많긴 많은데 대신에 숙제가 많은 만큼 저희가 실제 면접장에 갔을 때 막 되게 예상치 못한 질문, 뭐 난감한 질문 이런 건 사실 거의 받지 못해봤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거의 했던 거 안에서 다 가능해서 고통스럽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많이 도움이 분명 되었을 거다. 자, 그러면 본인이 이제 가장 열심히 했던, 집중했던 본인의 어떤 합격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만큼은 완벽하게 해내자라는 마인드로 꾸준히 임했습니다. 또 한 답변을 100번이고 한 200번, 500번을 영상을 계속 찍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처음에는 영상을 찍고 저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보기 싫었지만 제가 직접 찍고 세세히 분석을 해야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쌤이 이제 생각하기로는 어떤 말투나 표정, 억양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제일 자신 있는 그냥 답변 있잖아요. 그거 그냥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3-4문장이라도 괜찮으니? 저는 차별화된 글로벌 역량을 갖춘 객실 승무원이 되고 싶어 한서대학교 항공관광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이 학과 학생이 된다는 건 항공산업과 글로벌 역량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과에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고 또 교수님께 실무적인 서비스 태도와 응대 역량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오, 좋다.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러워요. 지금 항공사 승무원 면접 보려면 영상 면접 봐야 되거든요. 쌤이 이제 그 성인 언니 오빠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따뜻한 자신감인데 그게 좀 이제 잘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뭔가 승무원으로서 응대할 때 그런 말투도 어울리는 것 같고 사람 자체도 너무 튀거나 느리거나 답답하거나 하지 않을 것 같은 유연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좀 진심처럼 느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확실히 이제 표현력이 잘 들어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일단 면접 당시에 받았던 질문은 어땠고 방향성은 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서대학교 항공관광학과 때 받은 질문은 학교 지원 동기, 장점, 승무원의 자질을 총 3개를 받았습니다. 개꿀이네. 정말 좋죠. 우리가 제일 자신 있는 거네. 네. 그때 제가 혼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떨리지 않고 오히려 저를 더 스스로 더 증명하고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면접관님께서 저를 더 집중해 주시고 더 환하게 웃으시면서 쳐다봐 주셨던 게 정말 대화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는 좀 이게 행운이 찾아온 걸 수도 있고요. 사실 누군가에게는 불행이에요. 왜냐면 내가 면접 실력이 없으면 혼자면 압박감이 훨씬 심할 텐데 이 친구는 좀 자신이 있는 상태였고 근데 그날 면접 불참자가 좀 많았나 봐요.
봐요. 그래서 혼자 들어갔는데 이거 뭐 완전 저희를 위한 거죠. 근데 이 질문마저도 진짜 몇백 번은 했을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인터뷰할 때는 이 친구 막 긴장되고 또 정리된 것도 좀 살펴보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약 긴장감이 있을 수 있는데 답변할 때 진짜 잘했었거든요. 제가 칭찬했던 것들이 기억나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답변은 진짜 잘했고 또 준비 안 된 건 약간 이 불안감이 있었는데 정말 이거는 너를 위한 질문들이었네요. 그럼 이제 답변의 방향성은 좀 어떻게 했었어요? 저는 일단 답변의 구체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표현력, 표정의 변화, 그리고 답변의 구체화, 그리고 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면은 이 교수님께서 많이 쳐다봐 주시고 또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서대학교에 4명인가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친구들 대부분이 좀 성실하게 면접 준비를 해서 좀 답변의 구체화를 했던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무래도 한서대학교는 뭔가 그냥 이미지가 좋고 알아서 승무원이 되는 친구들보다는 뭐 예의도 바른데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스펙도 적당히 그 이상으로 취득해서 본인 거 잘 챙겨서 이게 좀 스마트하게 승무원이 되길 원하는 어떤 문화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답변이 허접한 친구들보다는 좀 구체화되고 잘한 친구들이 합격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본인 면접관 분께 이제 교수님께 어떤 합격 시그널 받은 거 그런 느낌 좀 있었나요? 저는 일단 부천대 최초 합을 했고요. 일단 부천대학교에서만 합격 시그널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부천대학교 거의 마지막 조에 들어가서 교수님께서 많이 지치고 좀 힘든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5명 중에서 3번째 지원자로 들어갔는데 그때 저에게 승무원의 자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때 5번째 그리고 4번째 지원자가 제가 생각하는 승무원의 자질은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시작하셔서 저는 진짜 차별성을 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캐리어를 번쩍 들 수 있는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면접 시작할 때부터 계속 컴퓨터만 보신 면접관분이 저를 딱 쳐다봐 주시고 이제 제 무릎만 붙는지 안 붙는지 계속 쳐다봐 주셔서 그게 좀 시그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릎이 붙으면 뽑아주고 너 센스 있다 괜찮네, 무릎이 안 붙으면 어렵고 아마 뭐 그런 속마음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답변을 할 때 추상적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 있다 보다는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이 중요하다 자신 있다. 이게 이제 저는 답변이 구체하고 수업에서는 일상적 디테일이라는 이론으로 좀 설명을 많이 하는데 좀 답변의 차별화가 대단한 게 아니라 구체화에 있다는 것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아직 이제 예비 고3들은 테디쌤이라는 사람은 알지만 제가 뭐 이 수업을 하는지 이런 건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합격자 선배가 생각했을 때 이제 하루라도 빨리 좀 수업을 하게 된다면 집중하면 좋을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다면 일단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하면 정말 좋은 대학교를 붙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테디쌤 수업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영상 촬영과 그리고 미소 영상을 꾸준히 찍으면 정말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25학년도 입시가 정말 경쟁률이 높았거든요. 쌤이 봤을 때 지금 이 테디쌤을 하면서 입시를 19, 20, 21, 22, 23, 24 이렇게 거의 한 6년 가까이 했는데 가장 경쟁률이 높았어요. 정말 뭐 인하공전 한서대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26학년도는 더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외적인 이미지도 되게 중요한 거 맞아요. 항공과 입시는.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서 면접 실력까지 확실하게 있어버리면 정말 들어가는 게 수월해진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건 좀 차별화된 어떤 나의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항공과가 가면 갈수록 경쟁률도 정말 높아지고 정말 준비를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늘지 않아서 정말 많이 힘들어할 수 있는데 1년 아니면 100일간 꾹 참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성장한 나를 볼 수 있고 또 대학교 합격증을 꼭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좀 특별히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몇 가지
가지 정리해왔거든요. 그래서 좀 뭐 합격을 위해서 준비할 때 도움될 수 있는 거 뭐 하나씩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터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업 시작하기 전 그리고 후에 저 포함 2명의 친구가 함께 맨날 만나서 같이 스터디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서로 만나서 답변도 봐주고 미소, 이미지, 그리고 공수 자세, 그리고 손 모양까지 세세하게 말해주고 피드백을 해줬기 때문에 제 스터디 메이트 전체가 메이저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뭐 인하공전이라는 건 쭈루룩 다 붙은 친구, 한 명은 또 연성대랑 부천대랑 쭈루룩 다 붙은 친구네요. 다르네요. 역시 열심히 했네요. 네. 계속 해주십시오. 그때 딱 여름이어서 정말 덥고 혼자 집에서 스터디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만나서 스터디를 하면은 친구들끼리 더 으쌰으쌰가 되고 또 서로 면접을 봐준다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어 꾸준히 꼭 만났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스터디 메이트 친구들 전체 다 서울에 살지 않아서 좀 만나기 힘들었지만 그런데도 저녁 10시에 헤어지고 또 오전 9시에 만나서 스터디 한 게 제 합격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거의 뭐 잠자는 시간 빼고는 그 메이트 친구들이랑 계속 함께 했었네요. 진짜 그 친구들이 이 반에서 가장 잘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정말로. 다음으로 제가 꼭 주고 싶은 꿀팁이 있는데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학교 분석 파일을 한서대학교 파일, 백석대학교 파일, 그리고 인하공업 전문대학 파일을 이렇게 각각 나눠서 학교 홈페이지를 보고 또 학교에서 올라오는 유튜브도 분석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학교 인재상 교수님께서 계속 언급하신 단어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단어를 꼭 답변에 녹인 게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꿀팁은 입시 시즌이 되면 대학마다 입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입시 박람회를 참여해서 이 선배님 그리고 교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학교 정보에 대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꿀팁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학교에서는 교수님께서 많이 오시는데 그때 교수님과 대화를 하면 교수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되게 열정적으로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력이라는 것은 솔직히 뭐 학생들이 어떻게 갑자기 실력이 뿅 하고 있겠어요. 저도 원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실력이 생긴 건데 그 실력의 원천은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열정은 저와 인연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내 노력을 알아주는 학교의 교수님들은 반드시 이제 합격의 시그널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창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막 불안한 감정도 많고 앞으로 진짜 내가 될 수 있을까? 원래 다 그렇잖아요. 고등학생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친구들에게 좀 어떤 이야기 마지막으로 응원, 조언, 격려 아무거나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딱 생기면 그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무조건 성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서 같은 대학 다니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진짜 이 친구는 저기 멀리 지방에 살아서 서울까지 뭐 500-600km를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했던 게 참 대단하고 저도 이렇게까지 멀리서 고생하면서 했는지는 사실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역시 합격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있을 이제 여러분들 입시 준비 열심히 마음 준비하고 3학년 1학기 저는 내신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2년제 전문대 가면 되지. 그건 생각보다 나중에 그게 다 다르면 후회하게 됩니다. 3학년 1학기 내신까지는 잘 챙겨서 입시 준비 열심히 해서 면접 준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좋은 학교의 어떤 합격창을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다른 합격자 선배님의 인터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